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애비타민 시온입니다. 오늘은 이제 재접근 카톡 분석 시간인데요. 우선 선착순으로 댓글을 1등으로 달아주신 유튜브 닉네임 별미니 님하고요. 이제 2등으로 달아주신 김이 님의 카톡을 분석해 볼 겁니다. 이거 컨텐츠가 이제 여러분 재접근에 대해서 감을 너무 못 잡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상담을 주셔가지고 제외 어떻게 해요? 연락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최소한 공부는 하고 와야죠. 그래서 여러분 재접근에 대해서 감을 익혀드리고, 영상들은 이제 짧게 제작할 겁니다. 요즘은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스트리밍은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많이 고민 중인데, 시간이 되면은 실시간 스트리밍도 할 계획입니다. 우선 오늘은 먼저 별미니님 사연부터 대략적으로 이제 간략적으로 살펴보자면, 총 1년 2개월을 연애를 하셨고요. 2020년 7월에 헤어지셨고, 약 한 달 반 동안 엄청 매달리셨어요. 뭐 집에도 찾아가고 선물도 하고 막 별 행동을 다 했습니다. 이제 12월에 재접근을 하셨었는데 망하셨고, 그 뒤에 공부하시고 5월에 이제 5개월 만에 재접근을 하셔가지고 성공을 하신 케이스예요. 일단 먼저 스포를 해드리자면요, 우리 별미니님은 재회를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성공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연도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보고 여러분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별미니님은 나이가 31살이시고 여자친구분은 26살입니다. 이제 잦은 다툼과 맞지 않는 성향 차이 때문에 헤어지셨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연 분석까지 해드리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컨텐츠는 카톡만 분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카톡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카톡 내용 한번 보시죠. 일단 이거는 위에 거는 헤어지실 때 이제 내용이고, 2020년 12월 21일에 이제 재접근 하셨죠. 땡땡아, 잘 지내니? 눈도 많이 내리는데 너랑 많이 가던 곳 지나서 생각나서 연락해봤는데, 시간 지나보니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 너를 배려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배려하지 못했지 뭐야. 점점 난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 너 덕분이고 고맙고, 시간 되면 잠깐 볼래? 여러분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재접근하면 만나고 싶겠습니까? 이거 제가 정말 하지 말라는 재접근 방식이죠. 너무 감정적이고 이렇게 아직도 정말 뭘 깨달았다고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아직도 이렇게 자기 감정 제어를 못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반응은 당연히 오빠 좋은 사람인 거 알아, 하지만 그만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나왔죠. 뭔가 자기가 뭔가 반성을 했다고 하는데 매달리는 행동 태도는 그대로예요. 뭐가 바뀌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021년 1월 8일을 이렇게 또 장문을 보내셨죠. 당연히 씹혔고요. 이런 거 여러분 보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실수하는 분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막 상대방 반응을 떠보려고 이런 행동들 좀 하지 마세요. 상대방 다 파악합니다.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리고 5월 17일에 이제 제대로 재접근 하신 내용입니다. 정말 간단히 보냈죠. 뭐하고 지내? 그냥 일하고 살지 무슨 일이야? 그냥 생각나서 연락함 해봤어. 일은 잘 돼가고, 과장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되긴 한데 나름 적응할 만해. 오빤 반응 나름 괜찮죠? 금방 적응하네. 크크. 난 요즘 좀 쉬는 중. 별일은 없지? 응, 없어. 몸 안 좋아? 왜 쉬고 있어? 아니 그냥 휴식기 가지는 거야. 암튼 알았다. 나중에 생각이나 나면 연락할게. 잘 지내? 라고 딱 끝내주셨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황만 물어보고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의 여유가 있는 상태인지 딱 그것만 알아보고 치고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락을 계속 일상톡을 주고받고 이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봐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딱 했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뭐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여성분이 답장을 안 줬다고 또 멘탈 안 좋으신 분은 또 이거 신경 쓰겠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제 데이트 약속을 잡으시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출근 잘했나? 뭐해? 사진 잘 나왔다. 땡큐.
출근 잘했지. 어제 놀러 간다고 평창 갔다 왔는데 너무 춥더라. 어디 좀 놀러 다녀왔어? 난 요즘 집순이다. 여름 때나 좀 놀러 가야지. 어디 갈라고? 대천 생각 중. 학 대천 죽이지. 조개구이 먹고 싶다. 얼마네. 이거 보시면 괜히 여행 얘기를 왜 꺼내셨냐면 이렇게 유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 별민이님이 굉장히 센스 있게 연락하셨죠. 여행 얘기를 왜 꺼내셨냐면 이렇게 음식 얘기를 하려고 여행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우리 별민이님이 머리를 굉장히 잘 쓰셨습니다. 이렇게 별민이님이 조개구이 먹고 싶다는 만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화의 화두가 어떻게 갔습니까? 이렇게 조개구이를 먹는 것으로 돌아갔죠. 조개구이에 대해서 이제 화두가 던져졌잖아요. 잘 보세요. 그러면 여성분이 그니까 조개구이 엄청 생각나. 안 먹어본 지 10만 년이 넘은 것 같다. 이응 키읔. 우리 동네에 조개구이 맛집이 있는데 언제 생각나면 먹으러 가게. 그때 수다나 떨자. 참 여러분 딱 보세요. 부담 가지도 않고 참 잘 던지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핵심적인 게 이 이응 키읔에서 우리 별민이님이 멘탈이 아주 좋아지셨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성분께서 어딘데 좋지 땡땡땡 수산이라고 죽인다. 별거 다 팔아. 삼엽충도 있을걸? 이제 농담도 하고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그러니까 여성분께서 크크크크크 삼엽충도 먹게? 나도 땡기긴 한다. 그래? 암튼간 알았다. 난 어머니 일 좀 도와드려야겠다. 고생하고 딱 데이트 약속 잡았으니까 더 이상 연락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또 끊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여성분께서 응 하고 끝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5월 28일에 또 보내셨어요. 4일 뒤에 보내셨죠. 땡땡아 뭐함? 나 일하지. 이제 반응 굉장히 좋게 봤죠. 나 그때 조개구이 얘기하고 삘 받아서 갈까 하는데 너 혹시 주말에 약속 없음 콜? 주말 언제? 토요일 내일 가자. 오늘은 내가 바쁘고 내일 상황 보고 시간 알려줄게. 알겠어 일단. 오케이 이러셨고 이제 전화로 하셔서 어디로 나와 하셔가지고 약속을 잡으셨다고 합니다. 제 접근 아주 잘하셨어요. 딱 보면 상대방이 뭐 부담 가질 만한 것도 없고 이렇게 여행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조개구이로 화두를 돌려서 데이트 약속을 잡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이트를 잡는 것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서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제 접근 아주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셔서 이제 전화하시고 또 데이트 도중에 2차 데이트 약속 잡으시고 제외하신 케이스입니다. 정말 잘하셨죠. 그럼 다 되잖아요. 왜 안 될 거라 생각해. 이분 얼마나 많이 매달리셨었는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재접근 실패 사례입니다. 우리 김희님 카톡을 분석해 볼 건데 김희님은 여성분이시고 나이 29살이시고요 남성분은 24살이고 5살 연하십니다. 현재는 군복무 중이세요. 이 카톡을 할 때는 군대에 이제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때는 군대에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권태기 이별 사연이었고 많은 사연들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 때문에 헤어진 사연이었고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군복무 중인 사람과는 이렇게 그냥 가끔 연락만 몇 개월 단위로 안부만 묻고 계시다가 제대하고 제외하세요. 군대 기다리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내 가치가 낮아져요. 가치적인 문제. 우리가 군대를 기다려주는 건 굉장히 좋은 행동이고 머릿속은 좋은 행동이지만요 가치적으로 정말 낮아집니다. 승률 높은 이제 싸움을 해야지 승률 너무 낮은 이런 싸움을 자기 인생 걸고 이렇게 도박은 하지 말아요. 일단 8개월 연애하셨고 재접근에 이제 실패하셨는데 여러분이 이제 많이 하시는 실수를 또 하셨더라고요.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내용 굉장히 짧게 보내주셨는데 4월 15일에 재접근 하셨고요. 2개월 만에 재접근 하셨어요. 또 재접근 날짜도 너무 빨리 하셨죠. 근데 2개월 만에 이제 재접근 하셨는데 전화로 이제 재접근을 하셨는데 이때는 굉장히 여유롭게 하셨나봐요. 전화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여행 얘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상대방이 일갈 준비를 하느라 출근 준비를 하느라고
알바를 갈 준비를 하느라고 이제 연락을 조금 대충 받았다고 자기가 생각했나 봐요. 근데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통화로 대하니까, 그렇게 매달렸던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편하게 대해주니까 태도가 바뀌었던 거예요. 이 상대방도 내가 너무 연락을 대충 받았나? 이렇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제 조건 제대로 하니까요. 보시면 내가 일 갈 준비하느라 바빠가지고 너무 예의 없이 전화한 것 같아서 연락했어. 예의 없이 전화 받은 것 같아서 연락했다는 거겠죠. 근데 사연자님께서 여유롭게 뭐 그럴 수 있지, 신경 안 써, 잘 지내고 난 자야겠다, 잘 자, 딱 이렇게 제가 하라는 대로 정말 잘했어요. 여기까지는 정말 100점,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데이트 약속을 잡으시는 이제 약속을 바로 하셨는데, 땡땡아 뭐해? 왜? 그냥 왜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눈치를 채셨어야 돼요. 판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상대방이 경계심을 풀어놓은 줄 아는데 상대도 멘탈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현재 사연자님께 이제 뭔가 분노의 감정도 있고 아직 감정이 정리가 안 된 거야. 근데 그냥 사연자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이게 바로 기술의 폐해예요. 내가 철학이 없고 기술만 배우다 보니까, 아니 나 요즘 괜찮은 카페 있는데 시간 되면 갈래? 여기 사진 잘 나오고 분위기 괜찮다. 상황은 굉장히 지금 판 자체가 잘못되고 부정적인 상황인데 그냥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은 미안, 나 계속 이렇게 연락 이어가고 싶지 않아, 연락 그만해줘 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죠. 그러니까 사연자님께서는 이제 이때부터 당황을 하셔가지고, 너랑 뭐 이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나면 놀자는 거였는데, 아니 괜찮아, 우리가 뭐 딱히 나쁘게 헤어진 것도 아닌데 그냥 편하게 보면 어때서, 그만 연락해줘, 진짜 미안하다, 그리고 굳이 편하게 볼 사이도 아니지. 여기서 이 남성분께서 얘기하는 게 나오죠. 지금 자기가 지금 마음의 정리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 자체가요. 왜냐면 이 남성분은 상황적으로도 이제 곧 입대도 해야 되고 멘탈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닐 거예요. 얼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성분이, 너도 나 때문에 마음 고생한 거 알아, 그렇지만 한 번쯤은 그냥 부담 없이 봐도 되는 거잖아, 너무한다고 생각이 든다 가끔. 네, 요거 차단을 당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이렇게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모르겠으면 무시하라고 했잖아요. 무관심을 주셔야 된다고요,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제가 재접근 이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잖아요. 이 왜라는 거, 이 왜라고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실전으로 들어가면 다 이런다니까요. 왜라는 소리가 나왔고, 그냥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들이박은 게 문제야. 이렇게 상황 보지 않고 왜 그러는데 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상황 자체가 부정적이잖아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그럼 상대할 필요가 없다니까. 얘가 멘탈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상황 파악하시고 그냥 뒤로 빠지셔야 돼요. 그냥 씹으셨으면, 이때 그냥 씹으셨으면 이 남성분은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서 연락 오셨을 거예요, 미안해서. 자기가 이렇게 예민하게 받은 것에 대해서, 연락 받은 것에 대해서 무시를 하셨다면, 차라리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하고 내가 너무 심했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연락이 오셨을 거예요. 그럼 얼굴이라도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이박으니까 바로 경계심이 발동하는. 여러분은 항상 이 분위기 파악을 좀 잘 하셔야 돼. 이렇게 이게 기술의 폐해예요. 기술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패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보고 참고하셔야 돼요. 이런 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일 때는 차라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그냥 씹으세요. 그냥 무시하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려요? 설득하려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부정적인 사람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말과 대화로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단까지 당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행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 가지고 재접근 하시면 또 연락 잘 받을 겁니다. 이제 상황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연락은 또 잘 받아요. 사연자님께서는 이 남성분이 입대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적응 기간도 얼마 필요하기 때문에 8월 중순쯤에, 우리 김희님은 8월 중순쯤에 재접근 다시 해보시고 연락하는 사이, 몇 개월간 연락하는 사이 정도로만 지내시고, 이 두 분은 제가 나중에 내일 정도 해서 20분 정도씩 제가 유선 상담으로 해야 되는 행동 태도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대화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내일 시간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오늘 이렇게 카톡 재접근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 여러분 감이 잡히셨나요? 여러분 이거 카톡 보내는 거에 저한테 이제 대리 카톡을 해달라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만나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카톡 잘한다고 제가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보면은 딱 멘탈 차이가 보이잖아요. 정말 이 상황이라는 건 정말 여러 가지 무수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이제 부정적인 상황이 났을 때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상황마다 다르고 해야 되는 이제 작업법도 다 달라요. 근데 저한테 그냥 이거 어떻게 접근할까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DM으로 제가 어떻게 상담을 해드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참고하시고 좀 안 되면은 상담 주세요. DM으로 제가 글로 어떻게 상담을 해드립니까? 일단 이렇게 여러분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봤는데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 실시간 스트리밍도 제가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꼭 많이 봐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연애비타민 시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